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다들 있으시죠? 보통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 청진기, 그리고 조용한 진료실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진료실이 사실은 수많은 모니터랑 경고음으로 가득 찬 마치 영화에 나오는 최첨단 지휘통제실 같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새로운 의료 현장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마치 지휘 통제실 같아요. 이건 실제로 한 원격 진료 의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동시에 최대 10개나 되는 다른 앱, 그러니까 플랫폼을 컴퓨터에 쫙 띄워놓고 환자를 기다린다는 거죠. 와, 우리가 알던 진료실의 모습과는 정말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죠. 과연 이 디지털 진료실 안에서 의사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 지금부터 그 스크린 뒤편의 진짜 현실을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 의사들의 아주 독특한 업무 공간, 디지털 진료실입니다. 한 의사분은 자기 사무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놀랍게도 PC방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한 진료실이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언제 어디서 환자가 나타날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는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디지털 공간이라는 뜻이겠죠. 닥터나우, 올라케어, 굿닥, 지금 보시는 이 이름들이 전부 의사들이 환자를 만나기 위해 쓰는 플랫폼들이에요.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서 무려 8개에서 많게는 10개에 달하는 앱을 동시에 켜놓고 대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정말 대단한 멀티태스킹 능력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독특한 진료 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한국의 원격 진료가 겪어온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원격 진료는 아시다시피 불법이었죠. 그런데 2020년 2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 열기도 잠시, 팬데믹 정점이 지나니까 수요가 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70명. 이게 뭘까요? 한창 수요가 몰렸을 때 의사 한 분이 비대면 진료로만 하루에 봤던 환자 수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 의사분이 지금은 하루에 10명도 채 못 본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날은 서너 명 보고 그냥 퇴근하기도 한다니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감이 오시죠? 이렇게 환자 수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장에서 의사들은 대체 어떻게 환자들을 만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는 이 독특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닥터나우처럼 환자가 의사 프로필을 쭉 보고 이 선생님한테 진료받아야겠다 하고 직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굿닥 같은 플랫폼인데 이건 환자가 진료 요청을 올리면 그걸 의사들이 먼저 잡아채는 방식이에요. 이 잡아채는 방식, 이게 얼마나 치열하냐면요. 한 의사 선생님이 이걸 콘서트 티켓팅에 비유하셨어요. 진짜로요. 환자 접수 알림이 딱 뜨는 그 순간 0.1초 만에 클릭을 해야 진료 기회를 겨우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순발력을 넘어서 거의 반사신경 테스트 수준이죠. 자,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환자랑 연결이 됐다고 해보죠. 그럼 실제 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정 자체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먼저 그 수많은 플랫폼 중 하나에서 띵동 하고 진료 요청 알림이 울리겠죠. 그럼 의사가 이걸 수락하고 환자한테 약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같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료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어쩌면 좀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원격 진료하면 당연히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영상통화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압도적으로 대부분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음성통화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참 인간적이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아파서 씻지도 못하고 초췌한데 그 아픈 모습을 굳이 카메라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음성통화는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편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함, 그리고 사생활 보호,
이 두 가지가 환자들이 음성통화를 선호하는 핵심적인 이유인 거죠. 자, 진료가 잘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절차가 남았죠. 바로 약을 받기 위한 처방전입니다. 이 디지털 진료의 마지막 단계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요, 이 과정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냥 처방전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플랫폼에 딱 업로드하면 그걸로 의사의 역할은 끝이에요. 진짜 끝입니다. 그 뒤부터는 플랫폼이 알아서 제휴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주고 그 약국이 환자의 집까지 약을 배송해주는, 뭐랄까, 완벽하게 자동화된 디지털 시스템인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 개의 모니터를 정신없이 넘나뜨면서 0.1초의 클릭 경쟁을 벌이고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목소리만으로 환자를 진료한 뒤에 PDF 파일 하나로 처방을 끝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디지털 의료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의사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조금은 낯선 풍경이 바로 내일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의료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